드디어 올 것이 왔다. LG 최초의 올인원 로봇 청소기 로보킹 리뷰. 이번 리뷰는 솔직히 LG에게 좀 고마운 마음이 있다. 리뷰 시원하게 만드는데 일말의 미안함이나 찝찝함이 안 남게 만들어줬거든. 이 정도로 거리낌 없이 풀어낼 제품은 지난 LG 6인용 식세기 이후 1년 6개월 만이랄까. 이왕 만들 거 뭐 아니면 도로 이처럼 화끈하게 만들어줘야 나 같은 리뷰어들이 간만에 꿀잼 리뷰할 수 있거든. 간만에 리미트 풀고 신나게 날 뛰어볼까? 뭐 긴 말 찌끄릴 필요 있어. 테스트 중심으로 빠르게 간대. 흡입력 테스트. 자, 로봇 청소기도 어쨌든 청소기는 청소기인 만큼 근본은 역시 흡입 아니겠어? LG의 경우 흡입 스펙이 1만 파스칼로 현 3위권 수준의 스펙을 가졌대. 하지만 이 바닥은 IT가 아니라 가전이잖아. 스펙보다 실전이 중요한 나와버리거든. 그래서 바로 실전 테스트로 조져봤대. 카페 뒤에 100g의 설탕을 일정 간격으로 뿌린 후 최고 흡입력으로 흡입하여 잔여량을 1g 단위로 측정 가능한 고정밀 저울로 측정해봤대. 일단 딱 봐도 꽤 많은 잔량이 남아 보이는데 잔여량은 24g으로 흡입력 76%를 보여줬대. 이는 삼성보다 2%, 가성비 제품인 M30 프로보다도 3% 뒤지는 수치였대. 근데 아무리 그래도 삼성의 최대 흡입력은 6000파스칼이고 M30 프로는 7000파스칼인데 흡입력이 약 50% 이상 높은 LG가 잔여량이 떨어진다는 게 납득이 좀 어려웠대. 그래서 메인 브러쉬를 기본 브러쉬에서 머리카락 엉킴 방지 브러쉬로 바꿨대. 보통은 기본 브러쉬가 엉킴 방지 브러쉬보다 흡입 성능에서 우위의 결과를 보여주는지라 큰 기대는 안 하고 동일 테스트를 진행해봤는데 이게 웬걸? 바닥 잔량 결과값만 봐도 훨씬 나아 보이는 데다 실제 측정해보니 잔량 13g, 흡입력 87%로 이제야 흡입 스펙의 격차만큼의 차이를 보여줬대. 아니 뭐지? 이럴 거면 그냥 엉킴 방지 브러쉬를 기본 장착으로 하는 게 나은 거 아니야? 대체 왜 굳이 투론하는 건지 알 수가 없네. 뭐 이 흡입률도 상반기 출시된 중국 주요 3사 대비해선 아직 낮은 수치이긴 하다. 이러니저러니 해도 항상 말하는 거지만 기본 집안 먼지 청소 정도는 흡입력 3000파스칼 이상만 되어도 큰 문제는 없다. 머리카락 엉킴 테스트. 자, 항상 흡입력에 이어 투타치로 연속해서 알아보는 주요 스펙이 바로 이 머리카락 엉킴 테스트다. 아까 흡입력 테스트에서도 말했지만 LG에서는 기본 브러쉬 외에 이 엉킴 방지 브러쉬가 하나 더 있다. 명색이 엉킴 방지 브러쉬인 만큼 기대치를 상당히 올려주시는데 그래서 타 청소기들과 동일하게 2g의 자연모를 골고루 뿌린 후 엉킴 하드코어 테스트를 진행해봤대. 자, 확인 들어가겠습니다. 와, 뭐 힌지에서부터 전체적으로 골고루 낭낭하게 엉켜주셨대. 다만 이 부분에 있어선 삼성 로청의 경우 반 정도 흡입 시 아예 엉킴으로 청소가 중단된 반면 LG는 그나마 엉키는 한이 있어도 다 집어먹긴 했다는 거다. 또 선방한 부분은 이 회전 브러쉬 솔에 머리카락 엉킴이 덜하다는 거다. 이 회전 솔에 보면 작은 미니 솔이 하나 더 있는데 요게 회전 솔에 끼이는 걸 어느 정도 방지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 같다. 요건 작은 디테일이지만 훌륭했대. 결론적으로 종합해보면 어쨌든 엉킴 방지 기술은 중국 쪽 탑 브랜드들 대비해선 꽤 격차가 있는 수준이었대. 물걸레 테스트. 올인원이라면 흡입뿐 아니라 당파 물걸레 성능도 받쳐줘야 인지상정. 이를 위해 우선 2cm 간격으로 뿌린 딸기잼과 가로 세로 2cm로 묻힌 땅콩잼으로 강도 1, 2단계 물걸레 테스트를 진행해봤대. 우선 딸기잼의 경우는 무난하게 잘 닦아줬대. 자, 보통 성능의 수준이 갈리는 게 이 땅콩잼 테스트부터인데 LG의 경우 3개의 자국이 모두 길게 남은 모습이었대. 동일 테스트의 삼성의 결과와 비교해보면 LG 쪽이 흔적이 더 많고 진해 보였대. 심증은 삼성 쪽이 더 우위인데 확실한 결과를 얻기 위해 3단계 물걸레 테스트인 24시간 말려 굳힌 믹스커피 자국으로 테스트해봤대. 그랬더니 답 나왔네. 회전형 걸레 상위권 로청들 중에선 잔여량이 꽤 많이 남은 수준을 보여줬대. 삼성이랑만 비교해도 삼성 쪽은 한쪽 부분에 일부 잔여량이 남은 데 반해 LG 쪽은 전체적으로 골고루 잔여량이 남아 물걸레 세척력 쪽은 삼성이 우위의 결과를 보여줬대. 물걸레 탑티어들은 이 커피 믹스 자국을 한 방에 없애주거나 소량 남기는 것과 비교해보면 물걸레 부분에서도 꽤 격차가 있는 수준이었대. 이게 물걸레 질이 좀 약한 게 압력이나 회전수, 걸레의 물기 정도 등 다양한 요소가 영향을 주는데 내가 보기에 LG의 이런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친 건 역시나 하드한 오염물에 충분한 접촉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상위권 로청들의 경우 보통 이 접촉 시간을 늘리기 위해 물걸레질을 하는 간격을 좁혀 겹치게 청소하는 동선 옵션이 있는데 LG의 경우 앱에서 이 옵션이 없대. 라이벌 삼성의 경우만 봐도 적어도 물걸레 청소 속도를 줄여 세척력을 높이는, 한마디로 물걸레의 오염물 세척 시간을 늘리는 옵션이 있는데 LG는 이 물걸레 세척력을 높일 수 있는 동선이나 속도 관련 옵션 자체가 없다는 게 이런 게 답답하다는 거다. 하드웨어적인 부분이야 제작사 탓할 부분이라도 있지. 이런 건 솔까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수준으로 사전에 대응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되는데 이건 변명할 여지가 없다고 본대.
이것 말고 할 말 많으니 빨리빨리 넘어갈게. 오늘 한숨 많이 쉬네. 카펫 감지시 물걸레 9ml 리프팅은 그냥 평범한 수준이었대. 회피력 테스트. 최근 고가의 탑티어 로청들과 아래티어 로청들을 가르는 기준이 되는 게 바로 이 장애물 회피 성능의 수준이대. 그리고 그 수준을 결정하는 게 이 전면 센서대. LG의 경우 전면의 탑티어급 수준인 카메라 센서 2개를 박았대. 일단 피지컬은 괜찮아 보이는데 역시나 이 회피력 관련해서는 레지컬도 함께 받쳐줘야 되는 거거든. 이를 알아보기 위해서 차근차근 회피력 테스트를 진행해봤대. 일단 회피력에서 가장 중요하다는 전선 회피력을 테스트하기 위해 굵은 전선과 얇은 핸드폰 충전선 2개를 놓고 청소를 진행해봤대. 그 결과 이 2개의 선 모두 잘 피해냈대. 여기서 또 함께 체크해야 할 것이 2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회피 반경이대. 보면 선 가까이 붙어서 피하는 모습을 보여 사각이 보수적인 알고리즘 브랜드 대비 좀 적은 편이대. 이러면 청소 사각도 줄고 장애물과 장애물 사이도 잘 지나갈 수 있는 강점이 있는 대비 장애물을 치거나 걸릴 수 있는 확률이 올라간대. 두 번째는 백워킹이대. 장애물을 인지 후 연산하여 동선을 설정함에 있어 이렇게 멈춘 후 뒤로 움직이는 연산이 많을 경우 당연히 청소 시간이 길어지게 된대. 회피 내지컬의 수준을 측정할 때 이 백워킹의 빈도를 많이 보는데 LG의 경우 이 백워킹이 꽤 잦은 편이대. 회피 관련 기본기는 이 정도로 하고 본격적인 수준을 알기 위한 테스트를 진행해봤대. 우선 요즘 기본으로 피한다는 개똥 레플리카부터 진행해보면 너무나 쉽게 밀고 지나갔대. 뭐지 이 안중에도 없는 시크함은? 당황해서 다시 진행 중인 동선에 맞춰 정성스럽게 놔줬는데 이번에는 잘 피했으나 회피 반경이 좁다 보니 역시나 마지막은 살짝 건드리는 모습이었대. 이런 모습은 높이 2cm 수준의 작은 애기 양말에서도 마찬가지였는데 초기에 너무 가까이 다가가 건드린 후 회피하는 모습이었대. 비슷한 높이 레고 장난감도 역시나 초기 접근 거리 조절에 실패해서 건드리고 난 후에 조금씩 다시 건드리며 피하는 모습으로 좀 불안한 모습을 보여줬대. 최고 난이도의 얇은 빵끈 테스트도 처음에는 시크하게 건드려버린 후 이후에는 또 어찌저찌 피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걸 보면 피지컬은 되는데 알고리즘이 좀 딸리는 게 아닐까 싶대. 삼성의 경우 빵끈을 먹은 걸 제외하면 나머지 장애물 회피 부분에 있어서는 LG보다 안정적으로 회피하고 백워킹 횟수도 적어 더 나은 모습을 보여줬대. 반짝이는 스테인리스 빨래 건조대 등은 무난하게 잘 회피하는 모습을 보여줬대. 문턱 돌파 테스트. 매트와 문턱이 많은 우리나라 환경에서 내가 항상 강조하는 로청 스펙이 바로 문턱 돌파 성능이다. 문턱이나 매트에 걸려서 청소를 못하면 그 좋은 스펙들이 다 무슨 소용이냐고. 일단 LG의 경우 스펙상 문턱 돌파 성능은 2cm인데 그래서 1mm 단위로 문턱 돌파 성능을 테스트해봤대. 그 결과 16mm와 17mm 수준의 문턱은 잘 돌파했으나 18mm의 문턱은 넘지 못하여 최종 성적은 17mm였대. 이 수치는 삼성과 동일했는데 올해 로청들의 문턱 돌파 성능을 좀 나열해보면 이 역시 중국의 탑티어 로청들 대비 차이가 좀 있는 수치였대. 비단 LG뿐 아니라 삼성에도 하고 싶은 이야기는 한국형 로청이라면 이런 한국의 환경적 특성에 맞는 강점이 있어야 한다고 본대. 아이들 때문에 2.5cm 이상의 매트를 까는 사람들도 많거든. 그렇기에 흡입력, 걸레질, 알고리즘 등도 중요하지만 이런 문턱 돌파 성능 같은 건 국내 업체들이 독보적으로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본대. 스테이션 테스트. 스테이션의 존재 목적은 자동으로 물걸레를 세척 관리해주는 데 있대. 그만큼 얼마나 깔끔하게 걸레를 빨아주느냐가 스테이션의 핵심 성능이라고 볼 수 있대. 이에 간장을 2.5ml 걸레에 골고루 뿌려 세척 후 결과를 체크해봤대. 세척이 끝난 후 물걸레를 확인해보면 옅은 갈색의 흔적이 살짝 남아있어 간장을 완벽히 씻어내지는 못한 모습이었대. 물론 이 흔적은 삼성 대비해선 좀 더 옅은 수준이긴 한데 중국 4천왕 브랜드들의 경우 아예 흔적이 안 보이는 수준인지라 이 역시 격차는 존재했대. 더 확실하게 세척 결과를 알아보는 방법은 이 세척된 걸레를 짜낸 물의 탁도를 체크해보는 건데 LG의 세척 후 걸레를 짠 탁도 수준은 갈색에 가까운 정도로 가성비 제품들보다는 깨끗했지만 탑티어 제품들보다는 확연히 탁했대. 심지어 중국 탑티어 브랜드들의 경우 세제를 안 쓴 결과였으나 LG는 자체 세제를 사용했음에도 결과에서 이 정도 차이가 났대. 이런 격차를 만든 주요 원인 중 하나는 온수 온도라고 본대. 최근 로청 트렌드가 출수 온도 40도에서 50도 사이의 온수로 걸레를 닦아 세척력 자체를 올리고 있대. 삼성도 55도의 온도로 세척을 해주고 있는데 LG는 이 온수 기능 자체가 없대. 솔까 이 정도 출시 가격이면 온수가 아니라 온천이 터져 나와도 용서가 될까 말까인데 대체 뭔 깡인 건지. 물론 삼성에선 아직 출시되지 않는 직배수 제품을 LG에선 이미 출시해 선택할 수 있도록 해놨대. LG의 야심작인 전용 세제를 통해 걸레 쉰내를 억제해준다고 하는데 일반 세제 대비 조금 더 나은 수준 정도고 이게 쉰내에 대한 완벽한 정답으로 보긴 어려울 것 같대. 좀 관리 잘못하면 결국 난다. 그래도 확실히 호스통에서 나는 냄새는 덜한 편이었대. 1m 거리에서 잰 스테이션 비움 사운드 최대 소음치는 76.2dB로 삼성보다도 1.4dB 높은 수준이고 올해 출시된 탑티어 브랜드들 중에서도 가장 큰 수준이었대. 소음 이야기가 나와서 동일 위치에서 잰 1분간의 물걸레 플러스 최대 흡입 청소 소음 평균치를 비교해본 결과 이 역시 삼성 대비 1.1dB 높은 수준이었고 주요 탑티어들 대비해서는 꽤 격차가 있는 모습이었대.
있대. LG 로보킹 장점. 무엇보다 LG 최고의 강점은 중국 제품들에서 따라올 수 없는 넘사급 AS라고 생각한대. 이번에 사자마자 고장났을 때 AS를 맡겼는데 당일 수리를 받아 몇 시간 만에 고칠 수 있었대. 중국 브랜드 제품들이었다면 이 정도 속도의 AS는 꿈도 못 꿀 수준이대. 내가 정말 급하다고 이야기하니 빠른 대응을 위해 현장 전 식품의 부품을 활용해서라도 당일 문제 해결을 하는 이 현장 기사님들의 노력이야말로 정말 LG가 가진 가장 큰 자산 중 하나라고 본대. 친절함은 기본이고 또 구매 시 직접 방문하여 설치하고 매핑까지 도와주는 서비스는 로봇 청소기 자체에 대해 전혀 모르는 롤인이나 어르신들에게는 비할 데 없는 장점이라고 본대. LG 로보킹 단점. 일단 테스트에서 말 못한 단점들이 많은데 뭐 큼직한 것들 위주로 이야기하자면 일단 스테이션으로 돌아오는 과정이 좀 답답한 게 느껴진대. 탑티어급들이 스무스하게 스테이션으로 잡스런 움직임 없이 한 방에 들어가는 데 반해 LG는 뭐랄까 스테이션 앞에서 거의 전운 보초 붙여놓은 초보가 주차하는 것 마냥 겁나 왔다리 갔다리 난리 지루박을 땡기고 나서야 들어간대. 심지어 이거 스테이션 복귀하다가 이 턱에 걸려서 뭔 피카츄 100만 볼트 감전당한 것 마냥 덜덜거리며 멈춘 적도 여러 번 있었대. 저러다 그냥 들어가면 다행이고 가끔 그냥 중간에 아예 퍼질러 멈출 때도 있어서 속 뒤집어 놓으신대. 그리고 이 맵을 하나밖에 저장 못한대. 상위권 로청들의 경우 복층이나 이렇게 이동이 불가능한 지역을 옮겨 청소할 수 있도록 맵을 여러 개 저장할 수 있도록 하는데 LG는 맵을 하나밖에 저장하지 못해 이게 불가능하대. 백업 기능은 있는데 새로운 매핑을 하면 치워야 한대. 아니 대체 이 백업은 왜 넣는 거? 그리고 이 뒤쪽 물 주입구 부분 여기로 본체 내부의 물탱크에 물을 집어넣어 운행 중 지속적으로 걸레를 촉촉하게 유지시키는데 이거 거꾸로 들면 여기로 그냥 물이 질질 샌대. 아니 무슨 요실금 에디션이세요? 다른 로청들도 그러냐 그러면 보통 탑티어급들은 역류 방지 장치 같은 게 있는지 거꾸로 들어도 물이 안 새거든. 물론 이렇게 로청을 들고 있는 상황이 당연히 일반적이진 않겠지만 탑티어급들보다 더 비싼데 이런 디테일들을 못 챙긴다는 게 문제인 거다. 그렇다. 이 모든 단점의 정점에는 결국 주요 플래그십보다 20만원 이상 비싼 199만원이라는 독보적으로 비싼 가격이 있대. 사람들이 중국에서 만들었다 뭐 이런 걸로 많이 까는데 솔직히 난 중국에서 만들던 달나라에서 만들던 결국 소비자로서 결과값이 좋으면 상관없다라고 생각한대. 근데 중요한 건 자체적으로 잘 만들기로 소문난 LG가 이번엔 중국과 합작해서 만들었다면 솔직히 퀄리티는 떠나서 가격이라도 괜찮은 수준으로 나오길 기대하는 게 최소한의 상식적인 바람이었다고 본대. 하지만 실사용과 테스트로 파고들어본 경험상 제발 타사 주요 플래그십보다 우수한 포인트가 조금이라도 있길 바라는 마음으로 테스트했는데 정말 단 한 개도 안 나왔대. 근데 가격은 20만원 이상 더 비싸니 이런 일말의 바람마저 박살내는 포인트였달까. 별평 나 솔직하게 말할게. 내가 산 LG 제품만 40개가 넘는 걸 보면 알 수 있겠지만 가전에 있어선 난 LG 빠다. 근데 이 브랜드를 애정하는 입장에서 이번 제품 쓰면서 난 솔직히 실망을 넘어서는 감정을 느꼈다. 사자마자 고장나서 스펙이나 성능이 좀 딸려서 아니 첫 도전에 그런 건 당연히 거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본다. 진짜 실망의 핵심은 LG가 지금까지 보여줬던 새로운 가전 영역 개발 과정에서의 그 기백과 도전 정신 이런 게 전혀 느껴지지 않았다는 거다. 홈브로 해서 맥주 원액이 새고 슈케이스가 무게 때문에 케이스가 갈리는 문제가 생겼을 때도 남들이 개척하지 않았던 분야에 대한 개발난 간의 고군분투가 그대로 느껴졌었기 때문에 비판보단 응원하는 마음이 컸었다. 이런 단점들보다 LG만의 뾰족한 특징과 그로 인한 장점이 더 돋보이던 제품들이었대. 삼성 올인원 로청만 봐도 초기 오류도 많고 솔가 중국 플래그십보다 성능은 확실히 한 수 아래임에도 삼성은 LG와 다르게 올인원 로청에서 어떻게든 자체 제작을 통해 기술 발전을 하려는 모습이 느껴졌다. 결국 그런 노력 아래 장애물 인지 성능만큼은 외산 플래그십에 비비는 수준을 보여주기도 했고, 근데 이번 LG 로보킹은 전혀 LG다운 모습이 1도 없는 그냥 중국 제품에 LG 브랜드만 붙인 느낌이 너무 강했대. 그렇게 느낀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무엇보다 퀄리티 컨트롤에 대한 부분이었대. 맨 처음 제품을 켰을 때 걸레판 인식 오류로 AS를 맡겼는데 결국 원인은 이 걸레판 내 탑재된 자석이 자성이 떨어지는 게 탑재되어 있어서 라는 답변을 들었대. 난 이게 오히려 모터 고장이나 센서 고장보다 더 충격적이었대. 초기 불량이야 당연히 어떤 제품이든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근데 퀄리티가 떨어지는 부품 자체가 탑재되어 있었다는 건 기존 LG의 지독한 퀄리티 컨트롤에선 찾기 어려웠던 영역의 불량이었대. 이 퀄리티 컨트롤 관련 실망감을 느꼈던 또 다른 경험이 바로 소음이다. 내가 수백 개의 가전 리뷰를 하면서 LG가 단 한 번도 타사 대비 1위를 내주지 않았던 영역이 두 가지가 있었대. 바로
바로 소비 전력 효율과 이 저소음이다. 진짜 광기에 가까울 정도로 미친 듯한 집착을 보여주는 영역이었는데 진짜 제품이 보이지 않는 바퀴 하나도 허투루 만들지 않는 게 LG다. 근데 이 로보킹의 소음은 스테이션 소음이나 운행 소음 모두 플래그십 중 중간도 아니고 하위, 아니 그냥 꼴찌 수준이었대. 삼성보다야 흡입력이 높으니까 소음이 높다 변명할 수 있다 치지만 비슷한 혹은 더 높은 수준의 흡입력 제품들과 비교해도 소음이 더 컸대. 물론 소음은 로청에서 중요한 스펙과는 거리가 멀대. 다만 내가 이야기하고 싶은 부분은 LG가 자체적으로 개발하면서 기존과 같은 퀄리티 컨트롤 적용했어도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 아니, 적어도 이 소음 부분에서만큼은 이런 결과가 안 나왔을 거라고 본대. 물론 자체 제작 로청이 어려운 길인 것 잘 안다. 특히 LG가 잘하는 영역과 겹치는 부분이 적어서 개발에 더욱 많은 R&D가 필요한 부분인 건 역시 너무나 잘 안다. 하지만 지금은 중국 로청 개석거라 같은 언플 승부 말고 진짜 한국에 맞는 LG만의 특징적인 기술로 승부해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전장과 구독 서비스에서 잭팟이 터져 최대 매출 신기록을 쓰고 있다는 이야기 많이 들었는데 LG의 근본은 역시 가전이잖아. 이 본질이 이번 제품처럼 흔들리면 결국 전체가 흔들린다고 본다. 그런 의미에서 이런 차세대 가전 영역인 로봇 청소기에서 LG만의 좋은 제품이 나오길 제발 바래본다. 이제 따라잡을 수 있는 시간 얼마 안 남았어. 끝으로 국내 제품을 선택하는 사람들을 단순 성능이나 숫자 스펙으로 재단해서 왜 그걸 사냐면서 까는 건 정말 아니라고 본다. 당연히 국내 제품만의 강력한 강점은 존재하고 사람들마다 마음속 우선순위는 다른 거니까 결코 내 기준으로 남의 소비를 판단할 수는 없다고 본다. 보안이나 AS, 친절한 초기 설치 서비스 등이 최우선인 사람들에게 삼성이나 LG 제품을 사는 건 괜찮다고 본다. 탑급 대비 밀린다는 거지 사용하는데 하자가 있는 건 아니니까. 다만 나라면 현 시점 굳이 국내 제품을 하나 선택하라면 LG보단 삼성이 나아 보인다. 두 제품의 성능 자체가 어느 제품이 특별히 엄청 더 뛰어난 부분이 눈에 띄지 않는 만큼 제일 큰 강점인 AS가 관건이라고 보는데 삼성이 출시한 지 몇 개월이 더 지난 만큼 다양한 고장 부분에 대한 대응 노하우가 더 쌓여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출시가만 따져도 30만원 이상 싼 게 크다고 본대. 행사가 등 따져보면 그 차이는 더 벌어질 거고. 유용했다면 구독과 알람 설정 시기에 부탁하며 궁금한 제품이 있다면 댓글로 알려달라.